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조금 미루고 훗날의 안정을 위해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니 노후엔 최소한 지켜질 거다. 특히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더 그렇죠. 돈보다도 집보다도 결국 마지막엔 가족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은퇴할 때 손에 10억 원 가까운 자산을 쥐고 있었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노후를 지켜줄 줄 알았던 가족을 믿었고 우리는 괜찮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부는 월세방에서 매달 임대료 걱정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과 믿음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우리 모두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 가족 리스크. 은퇴 설계를 할 때 대부분 이런 것들은 꼼꼼히 따집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나 나올지, 퇴직연금은 충분한지, 예금과 부동산은 어떻게 나눌지. 그런데 정작 가장 큰 변수 하나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가족 리스크입니다. 가족은 든든한 울타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변수이기도 합니다. 자식의 사업 실패, 이혼, 빚 보증, 갑작스러운 병원비. 이 모든 게 부모의 노후 자산을 순식간에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차피 나중에 다 물려줄 건데라는 생각으로 자산을 미리 넘기는 순간 노후의 주도권은 그때부터 서서히 사라집니다. 살의 집을 아들 명의로 바꿔줬다가 벌어진 일. 60대 초반에 은퇴한 A 부부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대출 없이 깨끗한 집이었고 그 집 하나만 있어도 노후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집이 필요하다고 하자 부부는 고민 끝에 집 명의를 아들 앞으로 옮겨줍니다. 우리가 살 집인데 뭐가 문제겠어라는 생각이었죠. 문제는 아들의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혼 과정에서 그 집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었고 결국 집은 팔리게 됩니다. A 부부는 한 푼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고 그때부터 월세를 전전하게 됐습니다. 이 부부가 가장 후회한 말은 이거였어요. 그땐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살해 노후 자금으로 자식 사업을 도와준 부부. B 부부는 은퇴 시점에 현금 자산이 8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창업을 하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이건 투자다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죠. 처음엔 2억, 다음엔 1억. 잘 될 거라는 말에 계속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고 결국 폐업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빚이 있었고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여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부모 돈인데 뭐라는 말 한마디에 B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죠. 결국 이 부부는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을 잃었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살던 집을 줄여 이사해야 했습니다. 살해 재산을 미리 정리한 뒤 찾아온 외로움. C씨는 혼자 사는 70대 초반의 은퇴자입니다. 자식 둘에게 재산을 일찍 나눠주고 이제 나는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C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없어지니까 그냥 노인이더라. 노후 자산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권과 존엄의 문제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은퇴 후에도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원칙. 이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 자산의 주도권을 너무 일찍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지켜야 할 원칙은 단순합니다. 집은 끝까지 내 명의로 둘 것. 노후 자금은 도움이 아니라 계획 안에서만 사용할 것. 가족이라도 계약과 기준은 명확히 할 것. 가족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믿음과 대비는 동시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돈이 아니라 준비된 거리. 아이러니하게도 노후를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건 자식과의 적당한 거리, 그리고 명확한 기준입니다. 모든 걸 내어주는 부모보다 끝까지 자기 삶을 지키는 부모가 결국 자식에게도 부담이 덜 됩니다.
노후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월세방에서 눈치 보며 맞이할지, 내 공간에서 당당하게 맞이할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를 지켜줄 줄 알았던 가족이 어느 순간 가장 큰 위험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이야기를 그냥 남의 일로 넘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지? 저건 특이한 사례 아닌가? 그런데요,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구조적인 한계에 가깝습니다. 심리학, 행동경제학, 노화 연구 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슷한 경고를 해왔어요. 인간은 내 돈과 부모 돈을 다르게 인식한다. 행동경제학에는 심리적 회계 멘털 어카운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의 출처에 따라 같은 금액도 전혀 다르게 느낀다는 이론이죠. 예를 들어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1억, 부모에게서 도움받은 1억. 이 두 돈은 뇌에서 처리되는 감정 강도가 다릅니다. 후자는 상대적으로 잃어도 되는 돈, 언젠가 다시 도움받을 수 있는 돈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내 노후를 깎아서 주는 돈인데,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여유 있어서 준 돈이 되는 겁니다. 이 인식 차이가 쌓이면 갈등은 필연적이에요. 의도가 나쁜 게 아니라 뇌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은 보수적이 아니라 정서 의존적이 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이 들면 더 현명해진다. 하지만 신경과학 연구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논리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정서에 기반한 판단 비중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런 감정에 취약해져요. 죄책감, 외로움, 가족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움. 그래서 평생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도 은퇴 이후 노후 초입에 쉽게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판단력이 약해진 게 아니라 감정이 판단의 앞자리에 앉은 상태입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시기는 바닥이 아니라 초반이다. 의외로 노후 파산은 돈이 거의 없을 때보다 아직 꽤 있을 때 많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여유가 있다고 느낀다. 주변에서 도움 요청이 들어온다. 본인은 쓸 일이 별로 없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70대 이후 의료비 돌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한 번에 몰아서 나온다는 거죠. 노후 초반에 자산을 크게 깎아놓으면 뒤쪽에서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옵니다. 가족 문제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정 자식이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속제도, 가족 간 돈거래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 부모 세대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문화. 이 구조 안에서는 아무리 착한 자식이라도, 아무리 현명한 부모라도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이런 원칙이 명확합니다. 부모 자산은 부모의 것, 도움은 계약과 기록으로 남김, 감정과 재정은 분리.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게 가족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얼마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통제하느냐. 앞서 나온 10억 은퇴 부부 이야기의 본질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통제권을 잃는 순간 자산은 의미를 잃습니다. 내 명의가 아닌 집, 언제든 요구받을 수 있는 현금, 거절하면 죄책감이 드는 관계. 이 상태에서는 자산이 많아도 노후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마지막 단계는 재무 설계가 아니라 경계 설정이다.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노후를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건 가족에게 애노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한계 정해두기, 절대 손대지 않을 자산 구분하기, 감정이 아닌 규칙으로 판단하기.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노후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속도를 스스로 정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일 수 있지만 노후를 지켜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결국 준비된 원칙과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세우는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타이밍입니다.